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사실상 이 고용의 문제로 인해서 일단 초반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엄청 더 고조되면서 시가 강세 출발했는데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뭐 애플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브로드컴이 13%, 14% 갭된 상태에서 조금 밀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겹치면서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또 이거를 또 까놓고 보면은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나쁜 게 아니었고요. 또 마이크로는 종가 고가로 끝났으며 러셀 2000의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또 장세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정강 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강 후약으로 봐야 될지 참 모호했던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제가 봤을 때 1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상 최근 8거래일 여러분들 조선기자재 차트를 돌려보셔 봤나요? 시장이 빠지던 시장이 오르던 뭐 시장이 안 좋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아예 쉬지도 않고 조정도 없이 일봉상에서 연속 8거래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업종 내에서 특히 조선기자재 안에 중소형주가 엄청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과열인지 아닌지는 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 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봉의 길이가 다시 한번 굉장히 롱바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굉장히 미지수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조선기자재가 좀 멈추면서 업종 내에서 순환을 돌릴지 여부 정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뭐 경고든 단기 과열이든 막 이런 게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는 쪽에서 또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기자재 업종 내에서도 드디어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떴네요. 그 말은 뭐냐, 이 테마에서 매매거래 정지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이 흐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강하다, 어마무시하게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만큼 시장이 뜨겁다 라는 거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가 될 기업, 동일 스틸럭스가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나왔는데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 업종이 불타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은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으로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 오르고 또 시장이 만에 하나 코스닥이 800 지금 20포인트니까 830을 넘어가면 또 박스권 돌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스권 돌파가 된다 하여도 가는 섹터만 가는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터지고 시장 내에서 거래가 활발한 업종과 섹터가 어디인지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그나마 시장에서 수익 낼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언급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코스닥 거래대금 5조대 후반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은 무난한 것 같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10조가 못 넘기면서 최근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그렇게 확 늘어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증시 막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흐름 자체가 국내 증시에게도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코 많이 빠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 단에서는 약간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나마 중소형주 랠리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반도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리노공업도 박스를 돌파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신고가를 나왔으며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이번에 HBM4 테스트 관련해서 퀄을 유일하게 지금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HBM3가 아니라 4로 가면서 이 테스트 횟수가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들어가는 장비가 2배 더 늘어난다 라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적으로는요, 아침에 좀 밀었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하면서 약간은 좀 별로였어요. 지수는. 왜? 2차전지가 중간에 아침에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빠졌다 하면서 이런 구간에 지수 올릴 때는 뭐 2차전지가 올렸는데 2차전지가 빠지고 종가에 또 올릴 때는 반도체가 올렸으며 각각의 흐름이 좀 갈렸던 모습 좀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이 보험성 인하든 침체성 인하든 간에 미국장이 정강 후약이든 상승이든 조선기자재의 상승은 아주 멈출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상승 보이면서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여지고요. 미국은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브로드컴, 구글의 TPU, LG 반도체의 부상에 국장의 반도체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엔비디아 1극 체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제 HBM 관련해서도 또 단가라든게 좀 그럴 수도 있죠. 한쪽에만 끌려가게 되면 단가 인하 압력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브로드컴으로든 그 다음에 구글의 TPO든 이 분산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이 TPU, ASIC 반도체 확장에 따라서 테스트 소킷의 이 사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리노공업도 오랜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등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코스닥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여부는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가야겠죠. 그러나 제약바이오가 안 가더라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총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만 가더라도 지금은 잘하면 박스권 돌파도 가능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박스권 예상합니다. 시가총액이 다 큰 종목군들인데 올릴만한 명분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이 훨씬 강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도이고 코스닥 쪽은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와 조선기자재 그리고 로봇이 주도하는 장세로 보고 이들 종목에서 기회를 찾던지 아니면 LNC 같은 애들이나 FST나 등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내에서 승부를 보는 전략으로 개별 종목과 주도 업종을 이렇게 선별해서 전략을 세워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오늘 리노공업 박스권 좀 돌파가 됐는데요.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회사니까 유니테스트도 자 금리 인하는 현재 99%, 그러니까 0.25, 99%에 0.5% 인하가 0.1,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툭 튀어나왔으니까 사실상 100% 인하고요. 만에 하나 0.5% B컷이 나오면 시장은 낙제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0.25%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일단 해석이 되고요.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성장주 섹터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반은 시총이 커져버려서 추격 매수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는 좀 주춤했죠. 알테, 리가, ABM 전부 다 시가 갭 상승 이후에 다 죽어버리고 펩트론도 4% 마이너스, 올릭스는 나쁘지 않은데 조정시 매수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코롱 티슈진 참 좋아하는 갭인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 박스권 상단이라 눌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일정이라 이번에 눌릴 때는 잡아야 될 것 같고 메이존 등 이 포탄 750의 3상을 앞도 좀 강세인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제약바이오 쪽은 딱히 메리트를 지금 못 느끼겠어요. 대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요 올라가고 달려가는 말을 함부로 내려버리면 다시 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매수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움직였던 종목군들 안에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산 거와 신용으로 산 종목이 있겠죠. 신용 종목군들은 그냥 좀 놔두고 그냥 보고 있는데 다시 그 가격에 종목군들이 절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느끼는 시장의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부분이 딱 거기 있어요.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뭔가를 잡아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가야 지금은 수익이 나는 장세가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거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성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지게 된다면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돈이 쌓이면서 계속 쭉 올리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는 와르르 와르르 말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에서 오늘 파마 리서치가 좀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 금요일날 LNC바이오가 상한가를 말았는데, 저는 LNC바이오의 약상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약한 상한가. 근데 주말 사이에 블룸버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미국의 FDA에서 이 PDR, 즉 파마 리서치의 승인이 안 나서 한국으로 맞으러 갑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파마 리서치 강세였고, LNC 바이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오늘도 기존 거래처 1000곳인데 연말까지 2000곳으로 확대될 것이다, 근데 물량이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품목이 품절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병원의 확대 속에서 재고를 선제적으로 가져가려는 니즈가 좀 많은 상태이고, 9월 말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앞두면서 이러한 임용과 뭐 엔터, 미용, 그리고 화장품도 일부 있을 것이고, 호텔 카지노까지 좋은 흐름이라, 이 안에서 가장 베스트는 일단은 지금 이 스킨 부스터가 시장의 중심이고, 오늘 거래 대금도 넘버 3까지 LNC 바이오가 했기 때문에 내일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LNC 바이오가 이틀 연속 급등에 따른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여나 내일 휴메덱스가 올라오는지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짝짓기 형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움직일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기자재가 무려 8거래일 연속 폭등 중에 있고요. HJ중공업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파동에서만 150%, 그 전까지 해서 뭐 한 달 반 정도에서 한 300% 정도 올라왔습니다. 만원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3,300원 찍었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봉의 길이가 오늘 상승한 이후에 추가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양봉이 나와버렸다 라고 보고, 고점에서 봉의 길이가 걸어지고 이격도가 벌어질 때는 항상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될 단계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을 한다면 조심해야겠죠. 내일 추가 상승을 한다면 조심해야 되고, 동일 스틸럭스라는 종목은 저는 조금 볼 것 같아요. 이거 투자 매매 정지 들어가면, 이거 정지 들어가는 날 상탈은 한번 3연상 상탈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내일 한번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선을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뭐 실적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왜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못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업들의 이 매출이 올라와도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었고, 과거 이 조선 기자재 주들에게 부여되었던 퍼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4배에서 많으면 7배 정도, 많으면 7배 정도를 줬습니다. 고포 종목이 안 되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파동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동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과 같은 흐름이 나오면 좀 어려운 거죠. 본행제 기준에서는 한국카본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 부단 국내에 이 본행제뿐만 아니라 이 중국으로의 본행제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업 레버리지를 낼 수 있고, 본행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얘도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좀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쪽은 별로다. 그래서 연속적인 파동이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그때 조금 주의하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큰 폭의 조정을 뭐 1, 2주 받는다 하면 잡아야 됩니다. 왜? 트럼프는 10월 달에 온다. 에이펙 행사 때 트럼프가 왔을 때 하나오션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MRO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슈는 9월 15일 한국 쪽에서 방미를 해요. 그리고 9월 중순경이니까 다음 주에 마스가 프로젝트 첫 워킹 그룹이 진행이 되고, 이번 첫 회의는 이 번스톨레스법을 회피할 수 있는 한국에서 군함 건조를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라고 하기 때문에 MRO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보면 오리엔탈 전공이 NXT에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하본이나 동성화이트는 별도로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테마 계열에 있는 종목군들, 아직 단일가에 걸리지 않은 종목군들이 한 차례 더 튀어 올라오는지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시작되었던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로봇의 이슈를 키우고 있는데,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로봇, 테슬라는 기업의 가치가 80%는 로봇이다, 한국도 휴머노이드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고어밍치의 발언이고 오늘자. 그 다음에 해외 메타버스, 메타의 저크버거는 메타버스 포기하고 로봇으로 올인하겠다, 이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로봇의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 체류자 이슈들, 이런 것도 결국은 산업 자동화를 해야 된다, 이런 니즈가 계속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사회적 현상과 기업이 가야 될 길로 다시 재편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관점에서 로봇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클로봇이 장중에 거의 이 1년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했으나 NH투자증권에서 느닷없이 한 80만 주 나머지 좀 밀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매물 소화라고 좀 보고 내일장 돌파를 다시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 고점은 한 25,000원까지 열어놓고 좀 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현대차 직접 수혜라 관심은 지금 현대차 밸류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익홀딩스도 로봇팔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따 그냥 종목으로 볼게요. 워낙 지금은 달리는 말에서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 보니까 그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안 달리는 말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 하면 좀 어려운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를 다 같이 한번 열어놓고 보면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보면 이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또 올라왔을 때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박스권 돌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 어찌됐든 한 850 라운드 피겨를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보려도 그렇게 되려면은 뭐 몇몇 종목군들이 올라줘야 되는 구도라,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서 기준이 한 게 뭐 얼추 850 원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얼추 이런 구간이 좀 나오고, 이번에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막 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런 게 되게 과학적인 게 이렇게 연결해도 대충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평 추세선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흐름이겠죠. 여기에서 저점과 저점이니까 이런 저점과 저점, 이 수평 추세선 돌파되고 여기서 저항을 맞던지 위에서 저항을 맞던지, 아무튼 잘 되면 이 정도까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코스피 기준에서는 삼각수렴, 그러니까 이 수평 추세선을 일단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시총 상위에서 뚜렷하게 호재로 올릴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LNC 바이오를 먼저 볼게요. 조선을 읽다 보고 LNC 바이오를 먼저 보면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상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상가에 좀 들어갔는데, 상가에 들어갈 때 이제 어제 외국인들 이빠이 담아놓고, 오늘 사실 어제 그제 외국인들 담은 물량을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기간은 연신 좀 팔고 있고, 오늘 기타 법인도 매도가 좀 제법 나온 상태에서 LNC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단기과열 지정 예고와 투경 지정 예고가 돼 있죠. 투자 하나예요. 내일 이빠이 많이 올리면 투자 경고가 들어가는 거고, 조금 올려도 단일가에 들어간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을 했고요.
사상체육과를 경신을 했고 월봉 기준에서 최대 거래 거의 좀 나온 상태에서 일단은 단기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 조금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의 깊이가 좀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4만원 근처까지 온다면 이런 갭 기준에서 본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일도 오늘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아침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 뭐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45,000원 언저리에서는 좋은 지지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좀 더 위에까지 봤으면 좀 제법 파동이 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 LNC 바이오가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혹여나 휴메딕스를 좀 들어 올리는 부분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가 좋긴 한데 이런 자리들 뭐 7만원 구간에는 강력한 저항이 될 거고, 오늘 위코리도 저항이라 일시적으로 올라온더라도 7만원의 저항의 벽에는 부딪힐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오늘 덩달아 파마 리서치 좀 강세의 흐름인데 파마 리서치도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나머지 임의용 쪽은 아직은 딱히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없어서 소개해 드리기가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미샤죠. 다이소 화장품인데 최근에 관광 이쪽으로 좋은 흐름이 다이소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의 움직임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조선호 좀 넘어가서 HD 현대중공업은 그냥 21선 타고 가는 거라 빠져도 계속 올라오는구나, 장중에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밀려도 하나대선 계속 끄집어 올리는 수급이 존재하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은 1조 4천억의 블록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센 것 같아요. 즉 박스권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도 그냥 박스권 흐름 보이고,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을 때 뭐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고민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은 조선의 대형주는 전혀 메리트를 느낄 수 없는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 대형주 보지 말고 중소형주 계속 관심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카본도 지금 사실상 신고가죠. 한국카본도 사실상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점점 이 봉의 길이가 길어진 상태에서 볼벤을 돌파했기 때문에 슈팅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이 슈팅의 시간이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성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촘촘히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슈팅이 한 번에 몰아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 장 초반에는 뭐 HJ 이 중공업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이 이렇게 장 시작하고 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순식간에 쏘면서 세진은 좀 매매를 약간 좀 했는데 너무 싸게 팔았죠. 뭐 그 이후에 뭐 정신없이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세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단일가 단기과열 이런 걸 피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인데, 지금은 추격 매수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대신해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신 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C스, 그 다음에 현대힘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자리를 이미 넘겨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시세가 좀 덜 나온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저항 이 두 가지 저항, 그 다음에 신규 상장했던 고점을 돌파를 시켜놓고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는 29,3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내일 소폭 밀리더라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준점만 맥점만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은 뭐라고 해야 될까,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밖에 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로봇으로 좀 들어가서 최근에 로봇을 먼저 스타트했던 거는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가 있죠. 원익홀딩스는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이고, 오늘도 보면은 이러한 음봉을 만들어 놓고 마감인데요. 보통 이런 음봉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음봉을 먹으면서 올라왔을 때는 큰 시세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큰 시세가. 근데 지금의 원익홀딩스의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이 매물 공백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라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주 안에서. 그리고 최근에 뭐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지 TX 로보틱스라든지 좋은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 각각의 단기 과열 지정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밸류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SP 시스템즈입니다. 독일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 모터쇼 비슷하게 진행이 되면서 내일 GM 회장과 정의선 회장 이제 미팅을 하고 내용들이 막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나올 예정인데요. 조정 받으면 이런 종목군들은 하루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기는 좀 어렵겠죠.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좀 떨어질 때 서서히 모았다가 수익률로 승부 보는 매매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조금 눌림으로 들어갔다가 하고 뭐 빠지면 좀 지속적으로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클로봇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최근에 다른 로봇주들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더니 오늘 봉의 길이가 좀 길었죠. 장중 플러스 15%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폭등을 좀 보였고, 직전 고점 구간과 이 음봉 구간 그리고 여러 번의 고점이 모여있는 자리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고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뭐 아무래도 넥스트 트레이드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리들을 의미있게 돌파를 해주면서 좀 올라온 거는 저는 의미있게 보여주고요. 일본 기준에서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거래가 좀 많이 터져 있는 악성 매물대 구간인데요. 여기 이 악성 매물대가 21,500원 이 자리를 돌파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일시적으로 21,500원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주가를 끄집어 올릴 가능성이 좀 일단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되면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는 변곡점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로봇의 이슈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있죠. 유니트리가 이 종목의 이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유니트리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고 희망 밸류를 500억 위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 위안. 500억 위안이면 10조예요. 10조. 500억 위안을 IPO 이제 공모가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10조 밸류의 유니트리가 나오는데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 더 될 거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중간에 이걸로 수익 실현도 일부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한 6, 7% 찍혔었는데 이거를 위에서 다 안 팔았습니다. 일부만 추가 매수만 팔고 여기서 좀 다시 사가지고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데요. 뭐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쉬웠던 매매다. 아쉬웠던 매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싶고, 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죠. 최근 제약바이오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일단은 위에 저항권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시총 상위 리가캠을 좀 좋게 봤는데 리가캠도 막히는 부분이라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나마 이제 뭐 D&D 파마텍 좀 살아있는 거 일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릭스 좀 살아있는 거 일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서 추격 매수로 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요 추격 매수로 들어가서 뭐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쪽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덜 올라간 쪽에서 제약바이오도 기다리던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던지 이렇게 저는
양자 태길로 봐야 되고, 종목을 들고 있으면 계속 그냥 홀딩하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이 밖에도 다음 주에 있을 이 메타의 하이프로프죠. 그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라운텍하고 뉴프렉스, 그 다음에 일부 OLED 쪽 종목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이쪽도 체크하고 보고 있다 정도 전달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새로운 이벤트 가격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